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화가 끝나버리진 않습니까? 식사 자리에서 옛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자식들의 눈빛이 흐려지는 걸 느낀 적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서러운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말하는 도중 자식이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배우자가 또 그 얘기야 하며 자리를 뜨는 그 순간, 손주가 할머니, 나 친구한테 연락 좀 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분노였습니까? 서러움이었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느끼고 싶지 않았던 한 가지 진실이었습니까? 내 말은 이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말을 아끼면 지는 것 같고, 말을 하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렇게 어느 날부터 당신은 조금씩 말이 많아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느낍니다.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다는 것을. 경로당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옛 동료와의 대화에서도 당신은 예전보다 더 많이 말합니다. 더 길게 설명합니다. 더 자주 끼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가 불안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의 당신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30대, 40대, 50대의 당신은 오히려 말이 적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한마디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서면서, 은퇴를 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당신의 말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압니다. 그 말들이 예전만큼 힘이 없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 당신을 꾸짖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긍정을 강요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위로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말 한마디를 빌려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외면해 왔던 한 가지 진실을 조용히 일깨우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기품이 살아난다.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졌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억울했습니까? 내가 언제 말이 많았어? 하고 반발했습니까? 화가 났습니까? 아니면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까? 아마도 가장 깊은 곳에서 느낀 건 부끄러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알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의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말이 예전만큼 사람들의 가슴에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말의 무게를 되찾는 이야기, 침묵의 품격을 배우는 이야기, 그리고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1점. 정약용의 핵심 메시지 해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18년입니다. 당신 인생에서 18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이 유배를 떠났을 때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임금의 신임을 받는 관료였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런 선생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사람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강진이라는 외딴 땅에서 선생은 홀로 남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선생도 억울함을 토로했을 겁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을 겁니다. 세상의 부당함을 한탄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변명이 많다고 해서 오해가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선생은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글을 썼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농부들, 어부들, 장인들의 이야기를
선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선생이 그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세상은 이러이러해야 하네. 자네는 이렇게 살아야 하네. 하지만 유배지의 정약용은 그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선생은 조선 최고의 학문을 완성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500여 권에 달하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선생은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많고, 일이 많으면 반드시 근심이 많다.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 그것이 군자가 몸을 지키는 법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입을 닫으라는 것은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귀를 열라는 것은 그저 듣기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선생이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다. 듣는다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품격이다. 당신은 평생 말해왔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당신의 말은 누군가에게 방향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30대, 40대, 50대의 당신은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신은 결정했고, 지시했고, 이끌었습니다. 그 시절, 당신의 말은 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 이건 안 돼. 내가 책임질게. 그 한마디에 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걸까요? 말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은퇴 후 당신은 더 이상 조직 안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그들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배우자도 더 이상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바뀌었을 뿐인데 당신은 여전히 예전처럼 말하려 합니다. 예전처럼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진 겁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줄어들수록 내가 해야 하는 말을 가려야 한다. 지위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한 사람의 존엄은 지킬 수 있다. 그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에서 나온다. 선생은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한마디의 무게가 무거워졌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후 사람들은 선생을 더욱 존경했습니다. 선생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이 점, 왜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가? 당신이 말이 많아진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변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은퇴 후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 가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정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저녁이 되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신문을 봅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회의 시간 확인차 전화되었습니다. 여보, 저녁에 뭐 먹을까? 그 전화들이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가끔 자식이 전화하면 당신은 반갑습니다. 왜? 아니, 그냥 밥은 먹었어? 짧은 통화입니다. 자식은 바쁩니다. 아버지,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보통 며칠 후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의실에서 당신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역시 경험이 다르십니다. 그 말들이 당신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에서 당신의 말 한마디면 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외식하자. 아들, 이 책 한번 읽어봐. 여보, 내일 병원 같이 가자. 그 말들에 가족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뭐라 해도 자식들은 알았어요. 한마디로 끝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당신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또 그 얘기야 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말 했잖아. 알았어, 알았다고. 그 말 속에 담긴 피로를 당신은 느낍니다. 그 순간 당신은 느낍니다. 아, 내 말이 더 이상 힘이 없구나.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투명 인간이 되는 것. 그래서 당신은 더 말하게 됩니다. 더 설명하려 합니다. 더 강조하려 합니다. 더 자주 끼어들게 됩니다. 내가 그때는 말이야. 내 경험으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너 나이 때는 그 말들 속에 담긴 건 사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나를 봐줘. 아직 나는 쓸모 있어. 나를 무시하지 마. 나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 마음 너무도 당연합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평생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온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경험담으로, 충고로, 옛날 이야기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내가 봤을 땐 경제가 이상해. 요즘 정치는 말이 아니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 모든 말 속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 존재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당신도 압니다. 그 말들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말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슬픈 진실입니다. 3점 말이 많아질수록 잃는 것들. 말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잃는 것이 있습니다. 존중입니다. 병원 대기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옆 사람에게 자신의 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도 작년에 그거 했는데 말이야. 그때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재활하는 데만 3개월 걸렸어. 그런데 요즘 젊은 의사들은 처음엔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하지만 5분이 지나면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10분이 지나면 시계를 봅니다. 15분이 지나면 아, 제가 진료 들어가야 해서요 하며 자리를 뜹니다.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낍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심이 없어. 다들 바빠서 그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당신의 말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말을 시작하면 처음엔 사람들이 듣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10분, 20분, 30분으로 길어지면 한 명씩 자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 나 화장실 좀. 나 약 먹을 시간이네. 아, 손주 픽업하러 가야 해. 그렇게 당신 주변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남은 한두 명은 마지못해 듣는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또 시작이네. 그 시선을 당신은 느낍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당신은 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임은 더 참담합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당신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만났을 때는 말이야. 처음엔 며느리도 듣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 월급이 얼마였냐면, 그래도 우리는 악착같이 모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 우리 때는 커피 한 잔도 아껴 먹었는데, 10분이 지나면 며느리는 아이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밥 먹어. 15분이 지나면 아들이 끼어듭니다. 어머니, 국 좀 더 드세요. 대화를 끊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이번엔 손주들이 핸드폰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식탁은 시끌벅적하지만 당신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립니다. 식사가 끝나면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러 가고 아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손주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당신은 혼자 식탁에 남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존중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관심을 잃었습니다. 듣는 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의 무게를 잃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또 그 얘기겠지. 어차피 옛날 이야기겠지. 우리 상황이랑은 다른 얘기겠지. 그런 마음으로 듣습니다. 아니, 듣는 척합니다. 실제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말은 배경음악이 되어버립니다. 라디오처럼, 텔레비전처럼 그냥 켜져 있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당신이 충고할수록 자식은 멀어집니다. 그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내 경험으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요즘 세상 모르세요. 그리고 입 밖으로 꺼냅니다. 아버지, 지금은 그때랑 달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당신은 평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식에게 좋은 조언을 하려 한 것뿐인데 자식은 그것을 꼰대 같은 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설명하려 합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하지만 자식은 이미 귀를 닫았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인데 요즘은 당신 말에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 경제가. 응, 내가 봤을 땐 정부가. 그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또 그 소리야.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건 지침입니다. 당신의 말에 대한 지침입니다. 됐어. 알았어. 그 말이 얼마나 차가운지 당신은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당신과 배우자 사이에는 침묵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오늘 산책하다가 누구 만났는지 알아? 배우자는 한숨을 쉽니다. 이것이 말이 많아질수록 잃는 것들입니다. 존중, 거리, 듣는 귀, 말의 무게, 자식과의 친밀감, 배우자와의 연결, 그리고 결국 당신 자신의 존엄까지. 4점 입을 닫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을 다물어야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저 참고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 밖으로 나오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 정말 지금 해야 하는 말입니까?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입니까?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이 말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까? 솔직해지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하는 말은 상대가 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충고는 누가 물어봤습니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경험담은 누가 듣고 싶어 했습니까?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말합니다. 왜입니까?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진짜 이유는 침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낄수록 당신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참는 게 아닙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말을 아무 때나 흘려버리지 않는 것, 당신의 생각을 함부로 던져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실수할 기회가 적다. 실수가 적은 사람은 존중받을 기회가 많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말이 적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평소에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저 분이 말씀하시면 뭔가 다르겠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말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에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을 닫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먼저 묻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 같으면 당신이 먼저 의견을 늘어놓았을 겁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조언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조용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침묵은 호기심을 만듭니다. 입을 닫으면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은 또 시작이네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 한마디 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말씀 하실까? 그렇게 당신의 한마디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입을 닫으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당신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됩니다. 말 안 해도 저 어른이 계시니 든든하다. 말 안 해도 저 어른 곁에 있으면 편안하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5점, 귀를 연다는 것의 품격. 정약용 선생이 말한 것은 단지 입을 닫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귀를 열라고 했습니다. 귀를 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듣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참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귀를 연다는 것은 상대의 말 속에서 진짜 마음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당신에게 말할 때 당신은 진짜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충고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니? 그러니까 내 말대로 했어야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미 머릿속에 이런 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식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의 말이 끝나길 기다립니다. 내 차례가 오길 기다립니다. 그것은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겁니다. 진짜로 귀를 연다는 것은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언을 참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는 게 조언인지 공감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주길 바랍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지쳐.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봤을 땐 말이야. 그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자식은 네, 알겠어요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당신은 좋은 조언을 한 거라 생각하지만 자식은 또 훈계를 들었다고 느낍니다. 귀를 연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도 함께 있어주는 힘입니다. 손주가 와서 학교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공부 열심히 해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경쟁이 치열하단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래, 그랬구나 하고 손주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기분은 어땠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조언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저 들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손주는 다음에도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했어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십시오. 힘들었겠네.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해결책을 주지 마십시오. 위로를 주십시오. 조언을 하지 마십시오. 존재를 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귀를 여는 겁니다. 경로당에서 친구가 자식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애도 그래 하며 자기 이야기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저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하고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는 당신을 진짜 친구라고 생각할 겁니다.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말 안 해도 곁에 있고 싶은 어른, 말 안 해도 찾아가고 싶은 어른, 말 안 해도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어른, 그런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한 군자의 태도입니다. 6점. 인생 후반의 마지막 자존심. 당신의 인생 전반부는 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은 말해왔습니다. 가르치고, 지시하고, 책임지고, 결정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당신은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자식을 키웠습니다. 가정을 지켰습니다.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당신은 잘해왔습니다. 정말로 잘해왔습니다. 이제 인생 후반부입니다. 60대, 70대, 80대. 이 시간은 전반부와는 다른 시간입니다. 인생 후반부는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 가르칠 때가 아니라 지켜볼 때입니다. 이제 말할 때가 아니라 함께할 때입니다. 이제 이끌 때가 아니라 응원할 때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당신에게 준 새로운 역할입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더 잘 말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이 듣는 겁니다. 더 많이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이해하려 하는 겁니다. 더 많이 충고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공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반부에는 말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는 침묵으로 품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이 많은 노인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아이고, 또 저 어르신 만났네. 말 붙이면 1시간이야. 피하자. 피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 적은 노인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저 어르신이랑 있으면 편해. 말씀은 적으시지만 뭔가 든든해. 저 어르신께 여쭤보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됩니다. 말이 많은 노인은 외로워집니다.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하지만 말이 적은 노인은 사람들이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말이 많은 노인은 가족 모임에서 혼자 떨어져 앉습니다. 하지만 말이 적은 노인은 가족들이 옆에 앉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로 채우려 할 것인가?
침묵으로 품을 것인가? 말로 증명하려 할 것인가? 존재로 감동을 줄 것인가?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게 진짜 지혜다. 많이 아는 것보다 적게 말하는 것이 진짜 현명함이다. 당신이 지금 할 말은 정말 지금 해야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이 불안해서 하는 말입니까? 당신이 외로워서 하는 말입니까?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입 밖으로 나오려는 말을 한 번만 삼켜 보십시오. 그러면 보일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불필요한 말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느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이 정약용이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품격 수업입니다. 이 나이에 더 많이 말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더 깊이 들으십시오. 더 많이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더 많이 함께 하십시오. 더 많이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저 존재하십시오. 그것이 나이 들매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 해보십시오. 말하고 싶은 순간에 그 말을 3초만 참아보십시오. 충고하고 싶은 순간에 그저 고개만 끄덕여 보십시오. 경험담을 늘어놓고 싶은 순간에 상대의 눈을 보며 들어만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 순간에 그랬구나 하고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침묵이 얼마나 강한 말인지를,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생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선생이 한마디 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의 한마디는 100마디보다 무거웠습니다. 선생은 가르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선생은 말이 적었지만 사람들은 감동받았습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면 당신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당신의 한마디는 무거워집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찾습니다. 존재가 조용해질수록 당신의 품격은 빛납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 진짜 기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온 그 세월 자체가 당신의 가치입니다. 더 이상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있어 주십시오. 깊이 들어 주십시오.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 당신은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삼켜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침묵 속에서 당신의 품격을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말 많은 노인이 아니라 품격 있는 어른으로, 말로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로 감동 주는 사람으로,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이 이야기가 너무 아깝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30분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후반 생을 더 품격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이 침묵 속에서 더 빛나길 바랍니다. 말 적어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말 없어도 존경받는 어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